네, 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오늘 화요일에도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너무 지하철 이용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암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레일. 네,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코레일의 파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코레일이 파업한 얘기, 배경 사정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철도 노조에서 이번에 파업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된 이유는 성과 연봉제가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를 뭐 얼마나 어떻게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연봉제라고 해서 뭐 어떻게 성과를 가려낼 것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로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지하철을 얼마나 뭐 커브를 뭐 더 잘 도나요? 아니면 뭐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성과급 연봉제를 한다. 저도 반대합니다. 성과 연봉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파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밖에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약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요즘 일단 통근하고 있는 지역이 신둔도해촌역부터 회원역이란 말이죠. 역시 지도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혹시 보고 넘어가시죠. 네, 지하철역 맵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갈아타야 되는 구간이 신둔도해촌역에서 판교에서 한번 갈아타야 되죠. 판교에서 양재 갈아타가지고 양재에서 충무로에서 회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파업 때문에 도대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뭐 운행 횟수를 80% 정도로 이제 감축을 했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이제 승객들이 더 열차 안에 많아지게 되고요.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쾌적도가 떨어지죠. 서로 막 이렇게 꽉꽉 차가지고 정말 헬조선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느껴지는데, 게다가 이제 뭐 신문당선은 그렇다고 칩니다. 뭐 경강선에서 38분 기다리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경강선에 이제 사량으로 증편을 해야 된다는 점과 열차 간격을 좀 더 배차 간격을 줄여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바로 이제 경강선의 기존 시간표와 이제 파업 시간표를 들고 왔습니다. 뭐 횟수도 하루에 뭐 엄청나게 줄여놨습니다. 뭐 운행 중지만 횟수를 세볼까요? 어, 판교에서 여기까지 평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편이나 줄였단 말이죠. 정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이한 일은 바로 이제 12시 14분부터 12시 50분 간의 간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36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없으면 제가 오늘 기다리다가 뭐 상당히 딱 운이 없기도 했지만은 기다리다가 내가 태어나서 36분을 기다린 건 정말 처음입니다. 역사에서. 뭐 물론 그냥 판교에서 뭐 신둔까지 뭐 2천 올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겠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파업을 해가지고 지하철 꽉꽉 미어 터져요. 점심시간에도. 뭐 충무로에서 환승하는 건 뭐 거의 완전 설계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끝으로 환승을 하게끔 해놔가지고 또 이동거리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이동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뭉친 데에서 또 탑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불쾌적한 탑승 경험 플러스 판교역에서 36분을 기다리고 신둔도해천까지 오면은 이게 정말 전철이 뚫려도 힘들구나. 확실히 사람은 서울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11월 들어서서 더 힘들어졌고요. 네, 어쨌거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사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경강선을 6편으로 좀 증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배차 간격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출퇴근은 아니지만 통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코레일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과연봉제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는데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지. 결국은 이제 국민, 탑승자,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좀 그 생활이 풍족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걸 타고 다니겠습니까? 다들 네, 승용차 있으시고 승용차로 아주 편하게 다니실 텐데 학생들이나 이제 말단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불쾌적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고요. 아, 좀 관련 기사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2016년 10월 21일, 그러니까 뭐 한 2주일 전에 올라온 내용이네요. 코레일 파업 참가자 더 이상 복귀 명령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최후 통첩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열차 운행이 정상화. 6개월 이내라니요. 6개월을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헬조선이네요. 기관사 3,000명도 별도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복귀 명령은 없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 노조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 최종 복귀 명령을 내린 전날 30여 명의 노조원밖에 돌아오지 않자 나머지 참가자의 복귀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코레일은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관사 3,000명도 별도로 육성한다. 이날 홍 사장은 국민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을 다시 세워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쪽도 문제가 있어요. 성과연봉제 꼭 해야 됩니까? 열차 운행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100%, 수도권 전철 85%, 일반 열차 60%, 화물 열차 30%등 현행 열차 운행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6개월 동안 유지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죽겠네요. 네. 다만 KTX는 11월 말까지 100% 정상 운행하고 12월 초 수서고속 철도 개통으로 지금보다 고속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일부 감축하기로 했다. 또 감축을 한다고요? 뭐 수서고속 철도가 열려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감축한다고요? 6개월 동안이요? 코레일은 아울러 기득권층이라는 지적을 받은 운전 승무 분야 직원을 순환 전보 등을 통해서 다른 직렬과 교류시키기로 했다. 기관사 3,000명 충원은 신규 인력 채용 때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하거나 의무화하고 일반 직원의 기관사 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관사 면허를 가진 군 인력도 추가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열차를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코레일은 보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5천여 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과 군 인력, 협력업체 직원 등을 투입해서 7,300여 명의 파업 참가자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대체 인력 5,000명은 평소 코레일 직원들이 3조 2교대 및 교번 근무로 하던 것과 달리 2조 맞교대, 초과 근무 등으로 열차 운행 차질을 맡고 있다. 네, 국민이 쓴 댓글을 보시죠. 하루살이 가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생명인데 시민을 상대 삼아 자기들 일속 챙기겠다는 거죠. 상동에서 가산으로 급행으로 오산역에서 내려서 완행으로 환승해 가려고 내렸는데 우원에 온다네요. 오늘 일 잘렸습니다. 코레일 하루 일당 책임져 주시나요? 너무들 하십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겠다면서 매일 힘들게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자기 입속 챙기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 성과 연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파업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파업은 항상 옳은 파업이 아니면 기업에게 소리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항상 파업에 부정적인데, 파업이 있다면 반응이 저 사람들은 무엇이 불만이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낼까가 아니라 나보다 월급 좋고 복지 좋은 귀족 노조 주제에 무슨 불만이 많아 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같은 노동자끼리 까내리기 바쁜지, 그리고 노조들도 문제가 있음. 무조건 파업 참여만 하면 파업이 잘 될 줄 암. 뭔가 구체적인 방향 설정도 안 되고 소리만 지르면 끝이 아님. 네, 저도 이 부분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이 한다고 해서 뭐 돈도 자기네 뭐 직장도 있으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뭐 무조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 관행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파업만이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남겨주신 말씀대로 방향 설정도 없이 그냥 소리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정말 욕 나온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무궁화, 새마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 KTX 라인이 아닌 경부 라인, 운행이 반토막이 나서 시간에 한두 대가 달려서 항상 예약 안 하면 탈 수가 없네. 정말 욕 나온다. 서민들 힘들게 하면서 파업까지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해라. 그래야지 사람을 충원을 하던지 할 거 아니야.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알겠고 이유도 알겠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하냐고. 대전에서 수원 가는데 열차 기다리는 시간보다 버스 타는 것이 더 빠르네. 아우라고. 아우, 저도 한번 아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답해 진짜. 이번에 그래서 동해선도 11월 12일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무기한으로 개통이 연장이 밀렸습니다. 이거 참 부산권 시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성과연봉제가 잘못된 건 알겠지만 왜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나요? KBS 보도입니다. 2016 11월 8일 오늘 일자로 나온 보도네요. 따끈따끈합니다. 파업 42일 만에 마주 앉기는 했는데라고. 철도 노사가 최장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사흘간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사장과 철도 노조 위원장 등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 노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철도 노조 측은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다면 집중교섭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철도 노조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거 뭐 거의 협박이네요.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라 뭐 이겁니까? 철도 노조는 지난 9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지금까지 코레일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철도 노조 7,28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복귀자는 지난 42일간 480여 명에 그쳤다. 파업 참가율은 39.6%다. 장기화되는 파업에 코레일은 9월 30일 1차 기간제 직원 631명, 2차 417명 10월 11일, 3차 405명 10월 25일 등 1453명의 기간제 직원을 확보했다. 지난 4일에는 500명의 기간제 직원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공지했다. 4차까지 채용이 완료되면 기간제 대체 인력은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기간제 직원을 선발해 안전 실무 교육 후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6개월 이내 열차 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이랍니다. 6개월이요. 여러분 6개월이요. 코레일은 지속적으로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직위 해제자들도 계속 늘어나서 현재 직위 해제자는 250명을 넘어섰다. 코레일의 지금껏 행보는 이렇게 강경이다. 코레일은 지난 1일에는 광역철도 노선에 자동운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관련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년 내에 광역철도 구간에 자동운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운전은 기관사 상당수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으로 철도 노조 측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당장 내년도 아닌 수년 내에 이루어질 계획을 지금 발표하는 것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철도 노조 측 해석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묻는 국회의원 질문에 노사 문제에 왜 정치권이 개입하려 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어느 누구도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 표현이었다. 이 같은 철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은 홍 사장의 바로 전임 사장이었던 최연희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행보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가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정치권에서 왜 개입을 하냐고요? 민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개입을 하는 겁니다. 6개월이요? 6개월이라니요. 예전에 뭐 전 사장님이었었죠? 네, 코레일의 전 사장님인데 새누리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요즘 참 시끄러운데 국정이. 네. 장기화된 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뚝 떨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시멘트 업계다. 겨울철을 앞두고 한참 공사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시멘트 공급이 안 돼서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철도 파업할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우리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팽팽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은 언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최장기 파업에 철도 사고도 잇따라 일어났지만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와닿지 못하고 있다. 저는 와닿습니다. 엄청나게 와닿아요. 경강선을 타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서울 메트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 꽉 찬 대낮에도 꽉 차게 메어져 있는 그런 철도를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와닿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X 운행률은 100%에 달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서고속 철도도 개통한다. 근데 이것도 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파업이 계속되면은 동해선도 밀렸는데 수서고속 철도가 안 밀리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개통일자가.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조차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서 온 나라가 들썩이는 사이 철도 파업은 어느새 한 달을 훌쩍 넘어 43일까지 달려왔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기사거리인데 뭐 최순실 게이트가 좀 더 큰 기사거리겠죠. 근데 네, 너무 국민 관심이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코레일 파업이 좀 집중을 못 받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사가 얼굴을 맞대고 앉았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성과 연봉제를 놓고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타결될 여지가 없는 데다가 이미 양측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기 때문이다. 7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홍 사장이 내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을 잘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 연말까지 좀 열차를 복귀시키시던지요.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씀이신지. 7,000명이 국가 기관 시설인 철도를 멈추고 파업을 시작했는데 코레일 측도 철도 노조 측도 양보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크고 작은 철도 관련 사고는 이미 여러 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를 제물로 하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뒷배로 두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놓고 고개를 계속할 것인지 암담하다라고 홍희정 기자님께서 모두가 최순실 게이트에 쏠려 있을 때 안 보이는 코레일 파업에 대해서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통근하기 힘듭니다. 정말 통학하기도 힘들고. 뭐 역대 최장 철도 파업이라고 합니다. 11월 8일 오늘 새벽 3시에 올라온 동아일보의 기사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코레일 노사 3일간 집중교섭 사장 노조위원장이 직접 협상. 철도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인 4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철도공사 코레일 노사가 파업 해결을 위한 3일간의 집중교섭에 돌아갔다. 철도 노조가 성과 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며 9월 27일 파업을 시작한 후 실무진급이 최근까지 13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파업 이후 처음이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 철도 노조위원장 등 코레일 노사 간부 1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전 김 위원장은 나라가 어지러운데 철도 파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고 홍 사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코레일과 철도 노조 측은 합의했다.
협상은 코레일의 제안을 노조 집행부가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가요?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10일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노조원 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파업 장기화로 승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7일 기준 파업 참여자는 7,280명이고 복귀자는 487명이다. 이날도 KTX와 출퇴근 통근 열차는 평소대로 운행했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의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전차 열차 운행률은 83%에 머물렀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뿐만 아니라 경강선을 비롯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의 전차들이 전동차들이 모두 감축되었습니다. 네, 잘못된 보도가 좀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사만 보면은 꼭 실마리를 찾았다는 내용인데 11월 8일 오늘 새벽 3시에 보도된 내용이 오늘 아침 11시 40분에 보도된 것보다 KBS는 분명히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는 새벽 3시에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개월은 너무하고요. 빨리 복귀가 돼야 됩니다. 정말 빨리 복귀가 돼야 되고요. 동해선도 빨리 개통이 돼야 되고요. 수서 고속화철도도 차질 없이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사만 보면 좀 따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코레일 철도 파업 안내 방송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강선에서도 자주 나오는 방송인데, 이 방송 들을 때마다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의견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역시 오늘도 DC 인사이드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의 반응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늦어졌네요. 코레일 파업이죠. 참, 경강선 세종대왕 테마열차라고 저도 오늘 서울 가면서 탔는데 상당히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그거는 할 시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네, 뭐 열차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솔직히 좀 운행 간격이나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기왕 타는 거 좀 그런 다채로운 행사 이벤트 섞어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바로 배차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증편도 차라리 증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죠.
정말 운행 시간이 깁니다. 그 경강선이 뭐 여주에서 타시는 분들은 정말 더 할 것 같은데 서서 가면은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신분당선도 이제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10몇 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경강선에서 서 있는 시간 플러스 신분당선에서 서 있는 시간 플러스 3호선, 4호선 서 있는 시간을 총합하면은 돌아가시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왜 이렇게 검색어가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네,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DC 인사이드도 제 말을 듣지 않네요. 검색을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파업에 관한 내용, 철도 동호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네, 안 따라줍니다, 오늘.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바로 이제 코레일의 파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철도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한 명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으로서도 참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없고, 네, 아주 병맛이네요. 병맛입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문제가 마무리되고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네, 그 사장님께서도 뭐 그 성과연봉제 도대체 뭐 얼마나 그 운전을 뭐 드리프트를 잘해서 성과를 잘 주실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씁쓸하게 첫 번째로 이렇게 씁쓸하게 제가 영상을 찍었던 적이 이천 시내버스에 관한 내용이었죠. 경강선이 열리는데 이천 시청의 이제 교통행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못 따라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이렇게 씁쓸한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네요. 네, 이천 시청에 이어서 코레일의 약간 좀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씁쓸한 의견 남기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복귀하셔서 동해선과 수서발 고속철도도 차질 없이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버튼 과감하게 눌러주시고 언제나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취준생을 가장한 백수에게 큰 힘이 되죠. 하하. 네, 이 백수가 참 철도 타기도 힘드네요. 네, 씁쓸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통평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